하준이 오늘 피곤해서 못 온대요. 제가 보강 잡았어요. 보강 잡아갖고 따로 시험 볼 거예요.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 모양의 어느 급수간에 물이 가득 차오를 때 이런 걸 잘 몰라도 된다고 했죠. 물어본 게 뭐예요? A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A라는 게 실제로 뭐냐면 급수간 벽면의 중심 방향,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이 3분의 1배이다. 그러니까 속력의 비인 거예요. 3분의 1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잖아. 그리고 이 식을 보면 이 식 자체는 변형 없이 이 상태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속력의 비가 나와 있죠. VC가 아마 센터의 속력이겠죠. 네, V가 이제 가장자리의 속력일 거고 거리 생각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 2분의 1 가지고 문제 풀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2분의 1은 아래 23분의 27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니까 저 V거든요. 분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저걸 2분의 1이 아니라 2라고 쓰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 맞아요. 속력이 뒤집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1-K 곱하기 로그. 자, x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R에 23분의 27제곱 집어넣으니까 R에 23분의 4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K 로그 R에 23분의 4제곱이 얼마다? 아니지. 그냥 K 로그 R로 합시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3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분의 1. 이게 지금 뭐냐면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1-K 로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에 뭘 넣어야 되냐면 요 R에 a제곱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R에 a-1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얘는 1 더하기 맞나? a-1 곱하기 4분의 23이라고 쓸 수 있겠네. K 로그 R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a-1이 얼마가 되는 거냐? 2 곱하기 23분의 4. 그러면 a의 값이 23분의 얼마다? 31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과 관계없이 그냥 변수류 간의 관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다. 됐습니까? 뭐가 안 됐죠? 어디를요? 그걸 지금 질문한다고요?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멘트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데. 어허. 문제를 읽긴 했나요? 네.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진짜 별게 없었거든요. 자, 이 2분의 1 의미가 뭐냐? 벽면 중심 방향으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의 2분의 1이다. 근데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고 2로 처리하면 돼요, 여기를.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x에다가 지금 이 거리를 넣는 거니까 이 거리를 대입해서 식을 쓴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맞아요? 그럼 K 로그 R이 얘라는 거 알 수 있죠? 알 수 없다고요? 안써 그냥 지수로 있는 거 있잖아요. 뺄 수 있죠. 그렇죠. 저 그걸 알았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세상에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 쓰죠. 알아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 네. 알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 가도 될까요? 놔둬요. 녹으면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236번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의 올해 신생아의 남녀 성비는 1대1입니다. 같다는 얘기죠. 예. 신생아 수는 매년 7%씩 증가하고 남자 신생아의 수는 10%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장가가기 힘든 거예요. 아무튼 10년 후에 이 도시에 신생아 100명 중 남자 신생아는 몇 명이냐? 라는 거죠. 답이 아마 존나 우울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올해의 남아의 수
남자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나고 남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의 신생아 수는 2A라고 볼 수 있죠. 여 아이 수도 A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1대1이라면서. 됐어요? 우린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10년 뒤에 이 도시에 100명 중 남자 몇 명이냐. 사실 100명 중 몇 명이라는 것은 100분율의 관점, 비율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구하면 되니까 분모에 뭐가 오면 되냐면 10년 뒤에 전체 신생아, 분자에 뭐가 오면 돼요? 10년 뒤에 남아의 숫자가 오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10년 뒤에 전체 신생아는 현재 2A 명이고 1년당 7%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현재 남아는 A명이고 1년당 10% 증가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실제로 A가 약분되기 때문에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A는 그냥 식을 편하게 쓰려고 쓴 거고 2분의 1 곱하기 1.07분의 1.1의 10제곱인데 이게 지금 계산하기 녹록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기 좀 불편해 보이는 숫자들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나를 사용해 이렇게 힌트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할 거냐면 얘한테 상응로그를 취해서 숫자를 계산한다. 왜냐면 저기 나눗셈과 거듭제곱이니까 뺄셈과 곱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응로그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역로그 변환하라고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그래서 로그 1.07분의 1.1의 10제곱을 계산을 시도해 보면 얘는 10 로그 1.1 마이너스 로그 1.07이잖아요. 1.1 0.02949 1.1 0.0414니까 서로 빼주면 얼마니? 10 곱하기 4는 없어질 거고 2 나만 빼냐? 1 0.01이 나오냐? 여기서 빼면 맞아요 그죠? 그러면 0.12가 되겠죠? 요 0.11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가 왜 0.1이냐 이거예요. 얘가 결국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로그 1.32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얘랑 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1.3이잖아요. 그러면 0.66이 됩니다. 됐죠? 몇 명이다? 66명이다 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저기 뺀 거가 나와요. 0.0414 로그 1.1이고 로그 1.07 0.02 무슨 게 빼면 저렇게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0.5 뺄셈을 해야 됩니까?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달라고요? 갑자기 초등강시 없어지고요. 2, 1, 1이 있었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1이 있냐고 물어보잖아 문제에서. 남아 여아 중에 선호하는 성별의 아이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선호는 왜 하는 거야? 그냥 못생긴 남자 예쁜 여자 선호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 요즘 남아선 사람 없는데 없어요. 요즘 여아를 표시하죠. 요즘 없는데 그냥 성비가 똑같이 잘 안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여튼 이 되게 슬픈 얘기야. 10년 뒤에 지금 100명 중에 66명이 남자고 16명은 결혼을 못하는 34명이겠지 임마. 짝을 지었어 이미? 네. 미치겠다.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실제로 유의미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선 34명.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충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학생이 34명 있다, 여자 33명 있다. 그 33명 중에 누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할지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해보니까 응. 남자 여자가 많아요. 예? 저희 학교에 남자 여자가 많아요. 아니 뭐 사장은 여자가 남자가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도 남자가 여자거든요. 저희 학교는 남자 여자가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민도 보니 국민이 내 얼굴 보고 웃는다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로그의 정의 될 조건입니다. 로그의 정의 될 조건 하면 무슨 생각해야지, 영준아? 호민이가 얘기해볼까? 나보다 커요. 누가요? 위치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네. 진수는 양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알겠죠? 밑은 1, 왜냐면 밑이 왜 1이 아니냐라고 하면 지수함수 역함수잖아요. 근데 지수함수는 밑이 1인 경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밑이 1이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의 실수제곱은 1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로그가 정의될 조건은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인 건 이미 확보가 된 거죠. 제곱인데 설명 양수가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0만 아니면 되죠. 밑이 뿔마 1이나. 그래서 K는 1일 수도 없고 2일 수도 없고 3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 만족하면 밑이 1이 아닌 양수 조건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진수는 양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진수는 양수는 k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가 양수이면 되는 거죠.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2차 부등식이 아닐 때와 2차 부등식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k가 0이라면 4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죠. 됐죠? k가 0이 아니라면 k는 반드시 양수일 때만 성립할 겁니다. k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무리 그래프를 위로 올려서 그려도 결국은 끝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죠. 예. 그리고 동시에 이것의 판별식은 음수여야 되죠.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16k가 네거티브하다. 그럼 판별식과 k 양수 조건을 고려하시면 k는 0에서 16까지가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자, 이제 다 조건을 다 종합하겠습니다. 얘 되고 얘 되고 얘 되는 겁니다. 그러면 k는 0 되고요. 4부터 얼마까지? 15까지 되는 거죠. 그럼 16개 중에 1, 2, 3, 3개 빼는 거니까 몇 개다? 13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쵸?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은 그냥 고등학생 상 수준이에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아시겠죠? 로그가 정의될 조건 뭐라고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 왜 계속 반복하냐면 혹시 그럼 기억이 조금이라도 잘 날까봐요. 자, 다음 238번 보겠습니다. 로그자. 로그 잘 아닐까? 로그는 잘. 죄송합니다. 자, 로그자. 로그 값으로 상용 로그의 값으로 사이즈를 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를 보면 얘는 무엇이다? 로그 4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지. 네, 별건 아니고. 그러면 여긴 로그 8인 거니까 이 두 개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로그 8에서 로그 4를 빼면 이게 로그 4에서 로그 y를 뺀 거하고 같잖아요. 여기하고 매칭이 될 거니까. 맞아요? 근데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로그 2니까 얘도 로그 2가 되려면 y는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별거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로그 8에서 로그 x를 뺀 게 로그 4에서 로그 3을 뺀 거 같기 때문에 x는 무엇이다?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얼마다? 8입니다. 너무 빨라요. 하나도 안 빨라. 필기 속도가. 하나도 안 빨라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혹시 문제를 덜 풀었는데 제가 너무 빠르게 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239번. 세 자연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래요. 맞죠? 왜요? 아니 친구가 모든 친구들마다 아이 컨택으로 왜 그래? 왜 그래? 아이 컨택은 나의 고유의 권한이야. 알았어? 알았니 아이야? 인데요.
자, 이거는 식을 바꿀 수 있죠. 간단하게. 어떻게 바꾸면 간단해지니?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 500의 c제곱이라고 할 수 있니? 맞죠? 로그의 형식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500이 가지고 있는 2의 개수와 5의 개수는 제한적이란 말이죠. 얘를 2의 2c제곱 곱하기 5의 3c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가에서 여러분에게 얻으라는 것은 a는 2c이고 b는 3c다. 이거 얻으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와 b와 c의 최대값수는 3이다. 이건 뭘 뜻하죠? 여기 c까지 있다면 얘랑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c가 곧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c가 3이다 라는 걸 뜻하죠. 그러면 a는 6이고 b는 9니까요.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18 되겠네요.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고요. 원래 센이 시스템이 좀 이렇게 서술형 쪽이 좀 힘이 좀 빠지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앞에 조금 어려운 느낌인가 싶었다가 서술형 가면 좀 쉬워지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이 식을 보면 뭐를 생각해야 되니 친구들아? 이 식만의 특징이 있잖아. 어떤 특징이 있죠? 미친 다르고 태블릿 뚫리겠다 씨발. 뭐 어떤 특징이 있죠? 진수가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밑이 같은 로그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밑과 진수를 교환하면 역수로 바뀌잖아. 그래서 b를 밑의 위치로 보내고 싶다 이런 거고, 사실 여기에 장치가 있는 거죠. 1보다 크고.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가냐? 밑은 이디안 양수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아, b를 밑으로 보내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걸 로그 b의 c 분의 로그 b의 a가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밑과 진수를 교환하면 역수로 바뀌기 때문에 밑과 진수를 교환하면 역수로 바뀐다고요.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b의 c가 1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한 번에 가면 더 좋겠긴 하지만 이제 0 로그 변환하시면 이걸 로그 c의 a라고 쓸 수 있거든요. 0 로그 뭐라고요? 밑변환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죠. 로그 c의 a를 보면 b를 이용해서 밑변환하러 가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잘 하면서 이건 못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알겠죠? 항상 어떤 식을 보시면 거꾸로 되는 거를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잘 잡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네, 좋아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전개는 쉽지만 인수분해는 어렵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거꾸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난이도가 똑같냐?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진 않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바로 밑에 적어도 될 것 같죠? 로그. 로그 b의 a는 아, 좋아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식에서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냐? c는 a제곱이고 b는 a의 세제곱이다라는 거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1과 10 사이의 세 자연수는 a가 2이고 b가 8이고 c가 4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b 더하기 2c를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로그를 매끄럽게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얘기고요. 다음 문제로 가봐도 되겠습니까?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소득이 x1 이상인 인원수를 nx라고 할 때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근데 저걸 로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 딱히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관계식을 이렇게 보는 건 그냥 복잡하기만 할 뿐이죠.
얘는 nx는 맞아요? x의 알파 제곱분의 a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 식에다가 상록을 양변에 취했다고 볼 수 있죠. 빼기를 받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지금 쌤한테 이해했어요. 이해됐죠? 예. 자, 이 식을 찬찬히 볼까요? 물론 이제 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인원수는 소득의 알파 제곱에 반비례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반비례한다는 명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역비례라는 명칭이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역수에 비례하는 관계를 반비례한다고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저는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쓰겠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소득이 2K고 소득이 K니까, 그리고 인원은 8분의 루트라고 했잖아요. 저런 걸 역비례라 해요. 원래 반비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반비례의 그 반자가 역수하고 연결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인원수가 2K면 2배인 거잖아, 사실상. 맞아요. 그러면 저 8분의 루트 2라는 게 2의 알파 제곱분의 2라고 같다라는 걸 알겠니? 네. 그럼 참 편한데. 아니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그 2K님 X를 A에서 2K니까 K A K X 여기서 A K를 2K 그다음 K랑 A인데 이거 나눴을 때 그럼 K K를 써서 좀 A를 쓰니까 이 알파가 A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냐면, 물론 이걸 식으로 써도 되거든요. 봐봐, 내 말 잘 들어봐. 이런 짓을 왜 하는 거냐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 상수, 변하지 않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소득이 K1 이상인 인원수의 몇 배란 말은 K1 이상인 인원이 기준이에요. B를 구할 때는 기준값이 분모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루트라는 숫자가 어떻게 온 거냐면, 소득이 K1 이상인 인원수가 분모에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가 역비례잖아요. 역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위치시키지만 역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 분자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분자에 있던 애는 분모로 내려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2K1 이 소득이 어차피 소득의 B는 2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원래대로 하면 이 K의 알파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얘가 분자로 올라간 효과를 낸다고 했잖아. 내가 역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비례 관계면 분모에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K 알파 제곱 여기 오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 2K 알파 제곱은 여기 오는 효과가 나잖아요. 이거를 미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냥 2의 알파분의 1제곱 알파 제곱분의 1이다라고 바로 쓸 수 있잖아. 물론 정 어려우면 식에 넣어서 써도 돼요. 넣어서 써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어떤 표현이? 저는 이런 표현을 훨씬 좋아하죠. 분리화. 예. 개소리예요. 유리화 안 되는 형태를 저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분리화라요. 개소리예요. 예. 2의 알파 제곱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한 거예요. 샤르트이다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방금 이 식의 구조를 파악을 했잖아. 그럼 이 P분의 1배라는 건 어떻게 해서 얻겠어요? 4의 알파 제곱분의 1로 얻겠죠. 네. 4K가 K 4배인데 이걸 분모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편해졌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32분의 1이니까 P가 32구나 이런 짓을 할 수 있고, 물론 식을 써서 답을 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이 식이 워낙 간단하니까 이 관계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고요. 이것도 연습하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식은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242번 넌 눈 돌리지 마. 너 뭔데 자꾸 이렇게 뒤를 두리번거리면서. 뭔데? 어? 양재원인데요. 그런데 근데 아무튼 하지 마. 알았어? 어느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되게 슬픈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일단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근데 사고를 내면 더 비싸집니다. 얼마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갓 20살, 갓 성인이 돼서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다. 어떤 차를 사시든 기본 보험료가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막 술 먹고 음주운전. 그렇진 않고 20대 사고율이 높아요. 20대가 좀 철이 없기 때문에 레이싱 게임인 줄 알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20대 사고율이 높습니다. 예.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사고를 잘 안 냅니다. 왜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루만 출근을 못해도 학원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는 어떤 그 의지가 좀 더 있겠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책정을 해주고, 나이가 너무 들면 또 올라갑니다. 쌤 보험료 얼마? 저는 1년에 한 4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엄청 싸네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동차 보면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냥 돈만 내고 있습니다 항상. 자동차 보면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 돈이에요. 예. 그렇다. 사고 한 번씩 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보험료가 아깝기 때문에 내가 본전이 생각나서 사고를 좀 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사고 좀 당하세요. 일부러 오토바이 막 많은 길에서 일부러 당했다가 막 혼이 나와가지고 막 손 뻗쳤어. 그런데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사고를 피하는 것도 운전 능력이 하나예요. 만약에 남이 잘못하고 왜 내 책임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8톤 덤프기사가 졸다 본인 밀어버려서 본인 생명이 끝났어요. 내 잘못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이러고 끝날 거야? 피했어야지. 피해서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튼 그러하다. 여튼 그래서 사고를 자꾸 내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점점 더 올립니다. 네가 지갑이 뚱뚱하구나. 돈 좀 더 내면 네가 좀 더 조심하겠지.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얼마 정도 내요? 보통 할증을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인을, 보통 기본 보험료가 있는데 할인을 받아서 지금 이 보험료 나오는 거거든요. 할인 등급을 좀 올려요. 덜 할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너무 많이 내면 이제 할증을 시켜요. 그러니까 할증을 많이 하게 되면 사고를 진짜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막 600만 원씩 나온다 그래요.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런 견적을. 뭐 어떻게 사고를 치고 다녀 그렇게 나오는 건가 싶은데 여튼 그렇대요. 예. 물론 비싼 차를 타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비싼 차를 타기 때문에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괜찮고요. 예. 하여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A는 사고를 5번, B는 사고를 3번 냈다. 진짜 뭐야? 다들 사고 치는 놈들밖에 없어. 자, A의 자동차 보험료가 처음 보험료의 200% 더블이죠. 처음 거의 2배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A의 처음 자동차 보험료를 A1으로 할게요. 그러면 사고를 낼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니까 1 플러스 R의 5제곱, 5번 사고 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더블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A를 약분하고 로그를 씌우면 이게 지금 얼마냐면 0.3이 되겠냐? 로그 2니까 일단 로그 2라고 쓸까요? 0.3이라고 써요? 네, 0.3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로그 1 플러스 R은 얼마예요? 0.06이 되겠죠. 이해됐니? 이걸 보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B의 자동차 보험료를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는 뭐가 필요하니? 이게 필요한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0.18이 여기 있는 0.18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로그 1 플러스 r의 세제곱은 로그 1.51인 거니까 얘가 a 곱하기 1.5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처음 보험료의 몇 퍼센트예요? 151%인 거죠. 얘도 꽤 올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게 되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셔도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버스 타고 다니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은 서울 쪽 가서 사실 서울 가면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어서 굳이 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지방은 힘듭니다. 네. 지방은 차를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뭐 수원지구까지 버스 타고 간다. 한 2시간 어디까지? 수원지구 한 2시간 잡고 가야 되거든요. 차 타고 순환 올리면 15분 끊잖아요. 무슨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는 거죠. 빨라요. 서울은 대중교통이 엄청 촘촘하게 깔려 있고 차량이 워낙 많아서 차를 끌고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맞아요. 지하철도 시설도 좋고. 지옥철이요. 그래서 막 출근 시간 때 차 안 끌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맞아요. 그렇게 이제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잘 돼 있으면 굳이 차를 탈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3단원을 뭐 1.5% 왔네 어쨌네 뭐 이러는데 진짜 뒤지고 싶습니까? 정신 안 차립니까? 주 얼마나 약 좀. 예? 약하고 온대요. 약을 하고 오겠다고요? 아니 약 먹고 오면 안 돼요. 끝나고 먹어요. 뭐 먹고 와야죠.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먹고 와. 그래서 이 과제가 안 된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문제를 풀진 않고 제가 한 3문제 정도만 풀어보죠. 좀 시간 남으면 그냥 숙제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좋다고요? 네. 왜냐면 여러분 과제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모든 문제를 풀어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풀이를 먼저 해보고 풀이를 좀 비교해서 내가 좀 고칠 게 있으면 고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안 풀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푸는 거 보고 역시 내가 멀쩡한 학원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해봐야 실력은 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본인이 풀고 와서 선생님이 저런 선택을 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저런 선택을 못했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1번부터 보죠. 이디아닌 조건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는 거고요. 대소관계가 나와 있고 여기 보기를 쓱 봐도 물어보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대소관계.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그래프 개요.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프. 감사합니다. 얘가 묻고 싶은 건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알았죠? 예. 일단 기억 조건을 보시면 G-1이 1보다 작고 F-1은 1보다 크대요. 이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되게 중요한 힌트인데 왜 그러냐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미 배워서 하시겠지만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0,1을 지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큰 애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지수함수는 밑이 0과 1 사이인 애잖아요. 근데 얘가 하필이면 마이너스를 지칭했다는 게 사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y축의 좌측에서 함수값을 봤을 때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g-1이 1보다 작았다는 건 g-1은 밑이 1보다 큰 함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y는 b의 x제곱인데 b는 1보다 크지롱 이 말을 이걸 통해서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a의 x제곱인데 a는 0과 1 사이의 값이야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물어보잖아 지금. 똑같은 말이라고. 수학적으로 의미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말이 써있는데 동그라미를 못 치겠니?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물론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손으로 그려보고 동그라미를 치겠지만 점점 머릿속에 그래프를 띄워서 맞군 이렇게 판단하시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A와 B가 둘 다 0과 1 사이잖아요.
이제 이걸 겹치게 그리는 걸 잘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린 다 잘하죠. 그래요. 우린 다 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AX제곱 먼저 그려볼게요. 얘가 Y는 AX제곱이다. 왜냐면 0과 1 사이니까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겠냐 라는 건데 BX제곱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숫자 넣어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수함수에 이 교차점이 있어. 숫자 넣어서 하면 헷갈리니까 교차점의 우측에서 항상 밑이 큰 쪽이 위에 있는 거예요. 누가 크다고 돼 있어요? B가 더 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밑이 큰 쪽이 무조건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라는 값은 지금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 어딘가 A가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점이 A, GA냐? GX가 BX잖아요. 맞네요. 네, GA고 이 아래에 있는 점이 A, FA예요. 그래서 GA가 FA보다 큰 거죠. 근데 어차피 A는 양수이기 때문에 니은 사실 그림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A를 넣는다는 건 Y축의 우측에서 뭔가를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교차점이 우측이에요. 무조건 누가 크다고 했어요? 밑이 큰 쪽이 크다고 했죠. 그럼 밑이 큰 쪽이 누구예요? B잖아요. 그러면 B 함수값이 더 큰 거니까 이거는 그래프 안 그리고 동그라미 쳐야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힌트 하나 나오네요. 요거 뭐예요? 대단한데? 그래프가 선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생각하다 보니까, 왜 선대칭이지? 이러면 이미 늦어요. 알겠죠? 딱 보자마자, 선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 B가 크기 때문에 그럼 B는 1보다 큰 값이라서 이런 식으로 Y는 BX제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대칭이 되게 이렇게 Y는 AX제곱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예. 네. 그리고 A하고 FA하고 G-B를 물어보는 게 나도 좀 헷갈리는데 얘가 GX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FX예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무슨 뜻이라고요? A는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B는 1보다 크고 그러면 여기가 B, 좀 더 가볼까? 여기가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 Y축 대칭이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B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A는 어디 있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왜냐면 A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 G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A, FA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세하지만 FA가 좀 더 위쪽에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FA가 더 크다. 이렇게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시스템이 좀 쉬웠던 이유가 지수로 골라서 그렇고 뒤로 갈수록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50원 수학학원인데 이러면 이미 수학 숙제 똑바로 하기는 이미 글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모른다고 체크해서 오면 성취도가 그만큼 더 떨어지겠죠. 본인이 스스로 풀어온 문제가 대부분이어야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학원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난 수학이 모자란가? 그게 아니고 노력이 모자라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알겠죠? 예. 머리가 딸려서 못하겠어요. 소리를 정도를 하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3 기출문제 기준에서 선생님이 제가 96에서 100점 가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럼 제가 동의해 줄 수, 너 머리가 부족해서 힘든 것 같구나. 나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딱히 두뇌가 좌지우지하는 게 거의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96이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진짜로. 알겠죠? 네. 수능 안 보고도 그냥 가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수능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저는 기왕이면 수능을 봐서 좀 잘 보시라고 하고 싶은 게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도 좋지만 쉬어야죠. 잘하니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너 수능 수학 몇 점이었니?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저 운동편이 너무 힘들어. 그런 게 있잖아. 뭔지 알겠지?
뭐 하는 거야? 자, 다음 거 볼게요. 이거 뭐예요? 차가 죽이. 자, 죽이래! 그죠? 예,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기가 2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기의 주- 자연수배가 와, 진짜 훌륭하다. 있잖아요 이 문제다. 그런데 얘가 이 구간의 길이 이만큼 관찰했을 때 주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까지 고려했을 때 주기가 2예요 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가만 보고 주기가 2예요 라고 하면 절반만 아는 대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진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100문제 중에 99문제가 이 상태에서 주기가 2라고 하면 주기 2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생이 되기도 하는데 여튼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주기함수의 정의를 보면 fx는 그러니까 정의역 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p를 만족하는 p 중 최소의 양의 상수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것만 보고 저게 최소의 양의 상수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가 2라고 답변하는 건 틀린 답변입니다. 근데 아래를 보고 주기가 2군요 라고 생각하면 괜찮죠. 괜찮은 거고 어쨌거나 주기가 2라는 걸 알았고요. 5분의 1x랑 교점을 구할 건데 이게 지금 지수함수의 일부라서 잘 모르겠으면 구간의 길이 이만큼이라도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 2 이렇게 칸을 좀 쳤어요. 뭔 말이야? 들 색깔라고 했어요. 저 그리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손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얘가 1이거든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해놨냐, 얘가 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잖아요. 0을 넣어봐. 그렇지? 근데 밑이 2이기 때문에 값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1을 넣었으면 얼마가 돼요? 1까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다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 일부를 자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잘못 그리면 이게 이 2차 함수 자른 건가 이런 느낌이 같잖아. 여기 접선이 0인지 알잖아.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지 않고 약간 요런 식으로 가나요. 사실 직선이 조금 더 가깝죠. 곡선이라기보다는. 여튼 그래요. 예. 곡선은 곡선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1을 넣었을 때 똑같이 1이고 2를 넣었을 때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 거란 말이죠. 이해됐어요? 예. 이것도 이제 우리의 어떤 손가락의 한계 때문에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이제 주기함수니까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오려 되나? 같이 오려져 버리네. 그냥 그릴게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선생님 왜 일사분면에서만 그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5분의 1x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y축의 좌측에서는 x가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가는데 이 그래프는 아무리 그려봐야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교점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쪽도 그래서 안 그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맞죠. 왼쪽도 있겠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니까. 대충 이렇게. 예,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있는데 그릴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는데 그냥 안 그리는 거다. 그러면 5분의 x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5분의 x는 5,1을 지날 거라서 이 점을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5분의 1x도 그냥 원점에서 이렇게 이어보면 교점이 헤아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교점 2개니까 이렇게 1개, 이렇게 2개라서 답을 2개라고 적을 거 아니야. 틀렸어요. 맞잖아요. 아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건 내가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 때문에 비율이 몹시 정확하잖아. 니네가 손으로 그렸다라고 하면 여기랑 막 접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냐? 아 나도 아이패드 사서 풀어야겠네 이런 생각 하냐? 그게 아니라 시험을 아이패드로 볼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거 손으로 그렸다면 정확하게 안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난 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점에 잡혀 있죠. 얘가 누구라고 했어요? y는 5분의 1 x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지 않냐. 근데 요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2,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만나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선생님 여기서 안 만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접할 수는 없나요? 근데 그런 식이면 할만하지.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얘는 곡선이라 증가하는 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거리가 더 멀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기서 안 만나면 그 이후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면 수학에서 미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미적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그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의 그래프가 어떻게 위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미분이 굉장히 좋은 분석의 도구 같아요. 이해됩니까? 미분이 더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미분은 굉장히 좁은 구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 그거 순간속 구간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울 때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고. 하나 더 할까? 요건 해도 될 것 같아요. 363 보시면 이거 되게 쉬워서요. 넓이가 3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 힌트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A, B가 6루트 2다. 무슨 뜻입니까? Y 얘랑 결합해서 봐야죠. 아 6루트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직각삼각 만들면 직각 이등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기울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6이고 여기 6이란 말을 하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넓이가 지금 30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더한 게 뭐란 얘기예요? 30. 10이란 얘기잖아. 아 그렇죠. 사다리꼴의 면적에서 40.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A는 2,2인 거죠. B는 얼마예요? 8,8인 건가요? X좌표 동일하잖아. Y는 X의 점이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A, B를 구하는 거죠. 그럼 2A 더하기 B는 얼마야 돼? 1이어야겠죠. Y가 2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8A 더하기 B는 3이어야겠습니다. 이걸 풀면 A가 3분의 1이고 B도 3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다. 363은 되게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렵게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6루트 2랑 기울기의 관계 같은 걸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숙제가 좀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실하게 숙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단원평가 있는 거 아시죠? 3단원까지 다 풀려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마치겠습니다.